후회하지 않을 요양시설 선택 우선순위 30가지.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어르신이 건강한 모습으로 여생을 정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요양시설을 찾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모시게 될 처지에서 마땅한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은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후회하지 않을 요양원 선택의 핵심과 세부적인 내용 30가지를 통하여 후회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꼭 알아야 할 3가지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 쾌적한 시설 환경과 안전, 돌봄 서비스 인력과 프로그램의 질적인 만족도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정상 한 곳만 찾아보고 정하기보다 두세 장소를 방문하여 선택하는 것이 후회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점수를 각 100점 만점에 각 70점 이상인가를 헤아려서 요양시설을 선택한다면 후회를 그만큼 줄일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제 그 누구든지 장수할수록 무병장수이든 유병장수든 꾸준한 건강관리 없이는 건강의 안전지대는 결코 없다는 것을 절감해야 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무병장수가 아닌 유병장수, 노인 환자의 증가로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가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안의 어른이 건강이 안 좋으면 가족조차 돌보기 어려운 피치 못할 상황에 부닥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할 입장에서 보호자들이 후회하지 않을 요양원 선택의 우선순위 30가지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든 가족을 두고 떠나는 어르신이나 어르신을 요양시설에 모시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심정을 헤아리며 도움이 될 내용이면 좋겠습니다. 1. 위치가 접근성이 좋은가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방문하기 쉬운 교통편이 좋고 가깝게 위치한 요양시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싶을 때 찾아뵐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2. 평판이 좋은가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추천이나 각종 커뮤니티와 관련 사이트의 정보, 활용과 후기 등 리뷰 확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데려온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양원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3. 임직원들이 좋은가입니다. 무엇보다 책임자의 돌봄과 섬김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사명감과 교육받은 전문적인 자질과 배려심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기본적인 품성과 소양이 갖춰져야만 현실적인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무난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4. 의료 서비스가 좋은가입니다. 노인들은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이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나친 약물, 오남용의 피해 사례는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5. 전문 진료가 좋은가입니다. 요양원에서 필요한 경우 치매 진료 등 전문 진료를 수시 제공하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수시나 정기적인 원격 진료가 진행되는지도 알아봅니다. 6. 안전관리가 좋은가입니다. 요양시설의 안전관리는 중요합니다. 낙상사고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합니다. 큰 사고는 물론 자잘한 사고 발생에도 신속하게 조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화재 및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7. 청결 상태가 좋은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위해 시설의 청결도를 확인합니다. 각종 시설물을 비롯한 환경 전반과 입소 어르신에 대한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 조성에 힘쓰는지를 살펴봅니다. 8. 거주실 환경이 좋은가입니다. 거주실의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여 편안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늘 거주할 곳이기에 입소 어르신 당사자가 편하게 생활할 공간이어야 합니다. 집을 대신할 평안하고 좋은 객실이고 침실인지도 알아봅니다. 9. 편의시설이 좋은가입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용 공간, 정원, 야외 공간 등 제공되는 편의시설을 확인합니다. 무엇보다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만큼 건강을 위해서라도 채광 상태가 좋은지가 중요합니다. 햇빛 보기가 어려운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식사 품질이 좋은가입니다. 제공되는 식사의 품질을 확인하여 시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영양가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정해진 양질의 식단이 제대로 이행하는가, 대상자가 식사 분위기에 적응하는 위생 환경인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11. 사회 활동 프로그램이 좋은가입니다. 노인들의 활동적인 생활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참여를 유발하고 나들이 등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 활동을 제공하는지도 살펴봅니다. 12. 비용이 적정한가입니다. 기본 부담금은 물론 추가로 부담할 비용에 대하여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알아봅니다. 요금 및 결제 방법을 잘 파악하여 사소한 금전적인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13. 보험과 보험외적인 사항을 살펴봅니다. 요양시설이 치료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험과 그 외적인 추가 사항이 있는지도 참고해야 합니다. 14. 직원 대 어르신 비율은 잘 지켜지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대 어르신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인원 충원의 어려움으로 적정 비율을 못 지킨다면 아무래도 어르신에게 보살핌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15. 직원 이직률도 영향을 줍니다. 직원 이직률을 확인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돌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자꾸 바뀐다면 낯설거나 낯가리어 어르신의 정서상 마이너스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더불어 직원조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는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인데 그 피해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16. 의사소통이 좋은가입니다. 요양시설에 명확한 의사소통 채널이 있는지, 사랑하는 사람의 치료에 대해 가족에게 지속하여 공유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설이 개방적인가 폐쇄적인가의 분위기도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하여 피드백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17. 방문 정책이 무난한가입니다.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연락 및 방문을 원할 수 있고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지 요양시설의 방문 정책을 확인합니다. 지나친 통제나 무분별한 개방은 오히려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18. 교통 지원 서비스가 좋은가입니다. 요양시설이 의사 진료 또는 외출과 같은 어르신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부담스러운 것은 보호자에게 일부러 떠넘기려는지도 살펴봅니다. 19. 직원 교육이 잘 되는가입니다. 직원들의 자격과 태도는 어르신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직원이 양질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나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지 확인합니다. 꾸준히 학습된 직원이어야만 어르신들의 평상시는 물론 위기나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 인증 수준이 좋은가입니다. 요양시설이 관련 기관의 인증을 잘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해당 시설의 서비스 등급이나 우수 사례 기관인지도 알아봅니다. 타 경쟁업체보다 등급이 좋은 곳일수록 객관적으로 그만큼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21. 직원 경험이 풍부한가입니다. 직원들과 노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한지 확인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인성을 지닌 직원의 경험과 전문 지식의 겸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오랜 경험자 가운데는 초심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종사하는 직원이 얼마나 업무에 대한 정성을 담아 따뜻한 마음으로 생동감이 있게 모시는가는 중요합니다. 22. 맞춤형 케어를 실행하는가입니다. 각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케어 계획을 제공하는지도 알아봅니다. 돌봄을 전체적인 공통 사례 부분과 개인적인 특성과 성향을 헤아려서 맞춤 돌봄을 진행하는지 살펴봄도 좋습니다. 23.
가족 참여가 있는가입니다. 가족이 돌봄 계획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가입니다. 무조건 요양시설에 맡기면 된다기보다 보호자와 긴밀히 어르신을 위해 상호 윈윈하는 관계인가도 의미가 큽니다. 24. 재활 장비나 프로그램이 좋은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재활 장비와 용품이나 커리큘럼에 따른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그때그때 달라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은 물론 내용적인 질까지 알찬 돌봄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25. 어르신의 권리를 존중하는가입니다. 어르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불편하게 할지라도 따돌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입니다. 26. 종교적 또는 이념, 문화적인 편견 없이 수용하는가입니다. 어르신의 종교적 또는 이념이나 문화적 필요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차별 없이 대하는가도 살펴봅니다. 더불어서 성별 편중 여부도 확인해 봅니다. 대부분 여자 어르신인데 극소수의 남자나 다수가 남자 어르신인데 소수의 여자 어르신이라면 정서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27. 법적 문제의 이상은 없는가입니다.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민원 처리 및 노인들의 행복 지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8. 불만 사항을 제대로 수용하고 처리하는가입니다. 요양시설에서 불만 사항 및 고충 처리 절차를 확인하여 어르신이나 보호자들이 우려 사항을 표명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29. 임종 간호에 충실한가입니다. 임종 간호 및 지원을 제공하는지 보호자에게는 제때 공유하는지 알아봅니다. 30. 결국은 선택은 당사자의 본능적인 느낌을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할 것은 당사자가 지혜롭게 본능적인 느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느끼는 요양시설을 선택한다면 후회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통계청 2021 한국의 사회지표와 보건복지부의 2022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00년 67.4세에서 2020년 83.5세로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세계적 수준이지만 건강수명은 66.3세로 생애기간 중 병든 채로 사는 유병기간이 17.2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초점을 두고 산출한 건강수명으로 무병장수한다면 다행이지만 살아가는 늙음하게 병들어 사는 기간이 17년, 2개월이 된 유병장수가 된다면 서로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장수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려면 건강한 장수를 위한 국가 차원의 건강증진 정책 못지않게 개인의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요함을 제대로 깨닫고 무병장수를 위한 유비무환의 자세로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